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같이 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자, 같이 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지? 그때 어떤 한 권의 책을 보고 아, 내가 되게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월급쟁이 부자들 네이버 카페에 부부 고민 상담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이것도 어디 이야기하기도 참 애매하고 누군가 어렵지.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는 것도 좀 힘들 맞아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채택을 했고요. 네, 영건술사님의 고민 사연입니다. 네, 제목은 선비 같은 남편과 깡과 운으로 살아온 나. 네, 남편과 재테크 시그널이 너무 안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부에 가입하자마자 쓰는 글이 고민 글이네요. 저는 9년 전에 결혼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9년 전에 남편의 박학다식하고 다양한 취미를 사랑했었죠. 2013년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집을 사자고 했더니 남편은 전세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복하게 쓰면서 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성격에 포기는 배추 썰 텔 때나 하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아들이 3살이 되자마자 시간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생활을 하고 남편 월급은 다 저축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우리 아들 옷도 모두 얻어 입혔어요. 그렇게 궁상 떨며 종잣돈을 보태고 결혼 전에 깡으로 운으로 만들어 놓은 작은 빌라도 보태서 신도시에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우리는 돈이 없으니 분양권을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포기하자고 할 때 제가 해결할 수 있다며 계약을 하니 또 그땐 잠깐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대출을 엄청 받아서 지분이 은행과 반반이지만요. 아, 선비 남편은 투자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이제 더 이상 궁상 떨며 살지 말라고 늘어진 제 옷을 보더니 이렇게 궁상 안 떨었어도 우리는 잘 살게 됐을 거라네요. 저는 그 사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지만 원래 하던 방과 후 영어 시간제 일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을 나가는 날이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이든 재테크든 뭐든 해보겠다고 했더니 초등학교 2학년인 9살짜리 아들이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없어야 된다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반대를 합니다. 외벌이로 대출이자 내면서 아껴 써도 맏아들, 맏딸 노릇하면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남편의 취미생활인 골프 그리고 남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싶어하는 태도와 오늘만 사는 남편의 소비는 저를 너무 숨막히게 합니다. 지금이 일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소비하는 남편과 살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서 홀로 남겨진 아들이 눈에 밟혀 안 쓰고 안 먹고 모으는 제가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요? 부부의 전쟁은 피할 수 없으려나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글도 잘 쓰시네요. 너무 잘 쓰셨다. 네. 스토리가 있어요. 일단 이제 아내분께서는 되게 좀 절약 정신도 투철하시고 좀 되게 알뜰살뜰하게 좀 내 집을 이렇게 좀 자산을 굴리고 싶어 하시는데 남편분께서는 오늘만 살자. 약간 이런 주의셔가지고 그게 이제 안 맞으시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좀 안 맞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야, 근데 그분은 두 분 다 되게 잘 버시는 분이었어요. 남편분이 막 외제차를 사고 골프를 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많이 벌지만 되게 진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진짜 남들 막 그 딱 여기네. 명품 신발 신고 다녀도 자기는 그런 거는 나의 자존감하고 상관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인터넷에서 사서 쓰시고 그런데 남편은 막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너무 열이 받잖아요. 같이 쓰고 싶잖아, 그러면. 왜냐면 나만 억울하잖아. 너 벤츠에다 BMW 더 웃긴 게 뭐냐면요. 남편은 와이프는 그런 걸 싫어하는구나. 돈 쓸 줄 모르는구나. 원래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열받겠다.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지. 아니다. 나도 좋아한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뭐를 했냐. 포르쉐를 계약을 하러 갑니다. 포르쉐를 계약을 하러 가요. 일단 알았어. 네네,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그래, 알았어. 가만히 내비두면 2시간 혼자 할 것 같아. 그럼 왜 물어봐? 그냥 소화된 것 같아, 지금. 그러게. 왜 물어봐? 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너만 안 네, 너만 사실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좀 경제적인 걱정을 하시고 또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남편분을 실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아껴서 노후 준비가 먼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오늘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가족이랑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가족끼리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경제관이 안 맞아가지고. 맞아요. 되게 많아. 네, 많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신혼 초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제 두 사람을 다퉜었거든요. 다퉜고 좀 힘들었는데. 아, 사모님 때문에 많이 힘드셨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사실 그때는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 마음은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같이 하면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자는 건데 왜 이렇게 반대로 하지? 나 그 마음은 참 이해가 안 됐어. 우리 가족을 위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킬폰데 진짜. 네, 근데 이제 그때 어떤 한 권의 책을 보고 내가 되게 생각이 짧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바로? 그 책이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역시 이 책은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을 사실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마음이 괴로운 건 이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오늘만 사는 것보다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뭔가 우리 노후 준비도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으니까 이 돈을 못 버는 시기가 있으니까 지금 준비할 게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우리 형편의 골프 이런 거 안 맞아 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배우자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느낀 부분은 뭐냐면 각자의 이제 뭐 부자가 되고 싶은 꿈, 그리고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꿈, 이 두 가지 다 꿈은 둘 다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고 싶은 꿈만 고결하고 하면은 뭐 지금 오늘 당장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하는 그 이제 배우자의 꿈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질문 주신 분을 더 마음속으로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이랑 되게 많이 다투다가 관계가 되게 좋아진 계기가 그 책을 읽고 나서였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바뀐 한 가지가 뭐냐면 집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꿈도 내 꿈이고 배우자의 꿈도 가치가 있다. 중요하다라고 깨달았고 그거를 언제 진짜 많이 깨달았냐면 제가 훨씬 더 자산이 많아진 다음에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순간 많아지니까 자산을 쌓고 월소득이 많아져도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오히려 집사람이 말한 그런 이제 가족과의 그런 시간들 제가 왜냐면 주 7일 일했었거든요. 주 7일 동안 초반에 막 임장 다니고 막 그리고 또 월요일날 출근하고 그러니까 막 힘들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집사람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오늘의 행복도 중요하다. 오늘의 행복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 덕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제일 먼저 빼놨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노후 준비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지금 남편의 얘기가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의 생각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철딱선이 없지? 나는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데 왜 남편은 쓰고 그런 관점을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그냥 내 꿈은 경제적으로 뭐 경제적 자유나 부자가 되는 거고 아니 노후 준비하는 거고 배우자의 꿈은 그렇지 않아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배우자한테 내 꿈을 강요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마음이 힘든 게 욕심 때문에 그러거든. 욕심. 기대하고. 기대. 내가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힘든 거거든. 세 번째는 배우자의 장점을 쓰세요. 장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록으로 실제로? 네, 실제로. 배우자의 장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보면은 있어요. 박학다식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만 다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속상하고 하나도 없지. 원망하고. 네.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적인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서로 계속 얘기하면 뭐 좋아지겠어요? 다르잖아요. 사실은 아까 말한 부자가 되는 것과 오늘 당장 행복하게 살자는 거는 취향이거든. 취향이에요. 같이 추구하는 건 안 되지만 한쪽이 확실하게 이런 쪽이 있다면은 그건 존중해줘야 돼. 배우자를 볼 때 속상할 때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좋은 점 한 가지만 그렇게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미움과 속상함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 이거 월분 나한테는 감사일기라고 남편에 하는데 대한 감사일기일 수 있겠네요. 네, 예. 근데 사실 그게 내 마음속에 괴로운 거는 기대 때문이야.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하게 말하면 저는 그랬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오만함. 나는 맞는데 넌 틀려. 그런 오만함 때문에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입장이나 상황을 존중해주고 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상태가 돼야지 내가 뭔가 내 스스로를 디벨롭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안 되면 계속 마음속으로 힘든 거야. 볼 때마다 꼴보기 싫고 막 보면 짜증나고 막 진짜. 지금 네, 댓글창에서 우리 너바나님 법륜스님이시냐고요? 뭘 닦아야 돼? 어쨌든 오늘 이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다퉜기 때문에 조금 이분 마음을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많이 다툴 시기야. 근데 만약 본인이 어느 순간 일어나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남편이 진짜 많이 좋아해 주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사실은. 일단 인정을 해야 되네요. 배우자의 그런 삶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하고 그쵸. 기대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장점을 더 보고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렇죠. 종교 같은 문제예요. 좀 그 부분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이분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남편이 궁상 맞다고 몸 늘어난 거 좀 입지 말라고 싹 버리세요. 옷 사 입어요. 옷 사 입고 굳이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옷도 좀 잘 사 입으시고 대신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 이제 그렇다고 너무 이제 막 너무 골프 많이 치고 막 이러면은 규칙을 정한다던가 뭐 한 달에 몇 번만 나간다던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어차피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네. 이번 생은, 네, 이분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어차피 이번 생은, 네, 이제 이분하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좀 다 진정시키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좀 반대를 했었어가지고. 사실 이제 투자 공부하고 거의 옷을 진짜 양복 바지가 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다시 예전에 이제 뭐 임장 갔을 때나 사진이랑 보면은 진짜 거의 그지처럼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괜찮아요. 나중에 충분히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저는 이분이 너무 잘한다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분 마음을 좀 알 것 같아. 이제 아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욕심이 있는 거야. 잘 살고 싶은 욕심. 그리고 지금 그럴 때야.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출 관리뿐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나 자산을 빨리 늘리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 저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 그냥 무시하고 하세요. 이거 백날 고민해도 어차피 안 되고요. 일단 나라도 해야 돼, 나라도. 그리고 나라도 이런 거 같아.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바님 말대로 이게 바꾸기 수가 없어. 이게 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해갖고 딱 붙여. 그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줄줄 셀 거거든, 바가지가. 그럼 어디부터 깨지냐면 이거부터 깨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러니까 바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해야 되면 그냥 일단 나가서 강의 듣고 책 보고 임장 다니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가 현실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너바님이랑 코크님 얘기해 주신 걸 마음에 담고 실제로 행동은 일단은 그냥 나가야 된다, 내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아들, 뭐 9살 아들 혼자 있는 시간 좀 있어도 괜찮아요.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9살인 게 어디예요? 1살이 아니죠. 그렇지, 많이 키우셨으니까. 네. 포르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과연 포르쉐를 샀을까? 못 샀을까? 그건 제가 마지막에 거의 사연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